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판매되는 산타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산타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에요.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산타페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차대 번호 있잖아요. 빈 넘버라고 하는 그 넘버의 시작점이 1부터 5까지 숫자로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고요. K로 시작하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고, 그리고 J는 일본, W는 독일, S는 영국, 이런 식으로 다 시작하는 숫자나 알파벳에 따라서 생산지가 표기되게 되는데, 이 산타페도 5로 시작하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산타페고,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간 여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현지 공장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수입해 와서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다른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 신형 산타페를 아직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국 다녀온 뒤로 출시된 차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판단도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면 좀 재밌을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 차는 여기서 산타페 라인업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어요. 에센셜 모델이 있고, 프리퍼드라는 모델이 있고, 그 위에 럭셔리, 그 다음에 맨 상급 모델인 얼티메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차는 프리퍼드라고 해서 중간 밑에 단계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고, 360도 카메라도 없고요, 선루프도 없고, 심지어 트렁크를 여닫는 것도 자동이 아닙니다. 손으로 힘으로 여닫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2.4의 4기통 엔진이 들어와 있어요. 세타 엔진이라고 보통 불리우죠. 그 엔진, 세타2 엔진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차값이 얼마냐? 이제 새 차 가격 기준으로 해서 35,000불이에요. 1대1 기준으로 보면은 3,500만원, 하지만 900원의 환율을 적용해 보면은 대략 한 3,200만원 정도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3,000만원대 초반이요. 지금 이 차는 2019년식 중고차인데 이미 2만 킬로라는 키로수를 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판매 가격이 29,000불 가까이 해요. 이제 산타페도 지난 모델이 사실은 이 북미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난 세대의 산타페는 정말 하루에 수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인기가 많았고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이 모델이 바뀌면서 아직까지는 길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어떤 판매 대수의 영향인 것인지 물량 조절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저도 파악이 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산타페가 확실히 좀 더 과감한 디자인을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모델보다는요. 기존 모델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특히 많이 좋아했던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디자인에 따른 판매율이 높아짐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더군다나 현대 같은 경우는 워런티가 길잖아요. 5년에 10만 킬로 이렇게까지 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 판매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디자인도 좋아지고 차에 잔고장도 없고, 또 심지어 워런티까지 기니까, 특히 요즘 한국에서 아반떼라고 팔리는 차인데 여기는 엘란트라라고 하죠. 그 차도 요즘 최근 들어서 길에서 아주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코나 모델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모델 중에는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오닉 모델도 간혹 보이고 있고요. 중고차란 얘기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라지에이터 그릴이 앞에 딱 자리 잡고 있고, 헤드라이트와 시그널 깜빡이, 그리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타이어는 사이즈가 235에 60에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60%의 편평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통한 어느 정도 승차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뒤에 타이어도 똑같이 235, 60에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 넣으면 되고요. 네, 일단 트렁크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앞에 두 군데 수납 공간이 있어요. 네, 이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뒷면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공구와 또 다른 여분의 수납 공간이 더 있죠. 요거를 빼서라도 엄청나게 넓은 그 트렁크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열 시트도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2열에 지금 리클라이닝 보이세요? 리클라이닝이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거는 한국에 출시한 차도 똑같죠. 이 차는 뒷자리에 완전히 거의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리클라이닝이 들어와 있네요. 시트도 앞자리에 거의 달 정도로 의자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트렁크 공간이 사용되게 되어 있죠. 의자를 굳이 접지 않더라도요. 다시 원위치로 하면 뒷자리에 엄청난 공간이
보이게 되네요. 실내 공간은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많이 넓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두 군데 USB 연결 단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매트가 상당히 두껍고 아주 고급스러운 매트예요. 이 정도의 매트는 사실은 여기서도 고가의 차들에도 그렇게 쓰이지 않는 매트거든요. 매트가 상당히 부드럽고 두꺼워서 저는 참 이 매트 마음에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루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수동으로 여다 놔야 돼요. 무겁습니다,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차 산타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컬러가 샴페인 컬러 같은데요. 되게 약간은 올드한 느낌도 나지만 컬러 자체는 되게 고급감이 있어요. 엔진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GDI 엔진, GDI라고 딱 써있네요. 상당히 엔진룸 공간도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미케닉들이 직접 봐야 하겠지만 작업 공간의 우수성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웬만한데 팔이나 공구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저희 어떤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산타페 방청 작업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다 뜯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다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대부분의 부위에 방청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실을 통한 코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실제 방청제를 두껍게 발라서 녹이 슬지 않게 하거나 이런 작업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차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들어간 파트들이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여러 가지 단순한 주철보다는 거기에 약간의 합금을 처리를 해서 뭐 알루미늄 합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강도 철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코팅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전만큼 차가 이렇게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방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방음 작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패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청이라기보다는 방음과 방진에 관련되는 패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흡음재를 이용한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를 좀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스폰지 역할을 하는 방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물론 뜯어볼 수 없지만 이쪽 안쪽에도 방청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이렇게 예전 같으면 프레임기에 연결된 부분, 지금 용접이 되어 있잖아요. 스판 용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 부위에 방청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죠. 이음새 부분, 이쪽 부분만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서 방음, 방진, 방청 이 정도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성 명령 장치 여기 있고요. 모드 장치 여기 있고 블루투스에 관련된 부분과 오디오 관련된 부분, 음성 명령 장치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부분인데 이것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는 부분과 블라인드 스팟 나와 있고 레인 키핑하는 거 여기 있고요. 네, 계기판 조명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디퍼런셜 락, 미끄럼 방지 장치 여기에 스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알루미늄은 아니고 스위치들도 다 플라스틱인데 이게 저렴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재질이 상당히 맨들맨들하고 좀 이렇게 깔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새 차가 35,000불짜리 차인데도 내비게이션 없어서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맵을 설정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더 많이 잘 아시겠죠. 터치 스크린도 되고 좋아요. 그 뭐 모니터가 아주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차도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을 만한 것들이 만질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항상 써야 되는 뭐 음악을 듣는 부분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게 없으면 운전할 때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는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후방 카메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히 스톡 카메라는 없고요. 옵션을 올라가면 있습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하고 핸들 히팅이 있고요. 쿨링 시트는 없습니다. 전자동 공조 컨트롤 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과 USB 연결 장치가 있고요. 억스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는 없습니다. 이것도 위트림으로 올라가야 무선 핸드폰 충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오토홀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누를 때마다 스마트,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마트는 오토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변환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글라스 홀더 있고요.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라이트, 아직 노란색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한국차의 장점 같아요. 거울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즘 그 메이커마다 이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이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선바이저 자체를 크게 안 하는 차들도 많아서. 근데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제작해서 넣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라이트도 필요할 때만 자기가 켜서 사용할 수 있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킬 필요가 없죠. 특히 그냥 거울만 살짝 뭘 보고 싶을 때는 이 라이트가 켰을 때 밖에서 실내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볼까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훅 안 떨어지네요, 이것도. 네, 일단 이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올라가는 길인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디젤차를 많이 타시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4기통의 롱스트로크의 느낌이 나요. 확실히 3000rpm이 넘어가면 엔진 사운드가 더 많이 상승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악셀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았을 때 차가 좀 더 나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거보단 무딘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기자일을 할 때 산타페 디젤 2.2였는지 2.0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산타페 처음 디젤 그 커먼 레일이 올라간 승용용 디젤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차를 저기 아산에서부터 받아서 운전해서 한 3일 정도 테스트 드라이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악셀을 밟는 느낌이 느껴져요. 가솔린 엔진이란 느낌보다는 좀 약간의 디젤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 대신 토크감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이 현대 2.4 엔진이 그렇게 연비가 좋은 엔진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차가 최근에는 연비가 어느 정도 좋아야 살아남는 경향이 있잖아요. 연비의 컨트롤을 위해서 출력 부분을 좀 저하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그냥 평범해요. 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편해서 좀 실제로 의자 바닥에 앉는 부분 중에 앞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저는 사실 앞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최대한 올렸는데도 약간은 좀 평평한 느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허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확 몸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범한 자동차 시트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부분도 프리퍼드라는 트림이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면 시트 조절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 양옆, 아래, 위, 그리고 등받이 정도만 조절이 되고 럼버 서포트만 있는데, 이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시트 조절 장치가 좀 더 추가가 되려면 상위 옵션으로 올라가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패신저 사이드 시트 같은 경우는 다 수동으로만 조절하게 돼 있어요. 특히 높낮이 조절은 또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상위 트립으로 올라가면 패신저 사이드도 8웨이 8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동 시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약간 좀 이렇게 높은 편이네요. 아래로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등받이를 살짝 눕혀서 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도 이 부분은 현대 기아 공통인 것 같아요. 현대 기아의 SUV나 미니밴 차량들이 이 핸들이 약간 누워있는 경향이 있네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몸쪽으로 와주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이렇게 팔목 부분이 다는데 밑에는 거의 몸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핸들링을 좀 빨리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뭐 위급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피해가야 될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고, 그 안전운전에 아주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소음이 차단이 되는 건 확실히 좋네요. 여러가지 패드 형태의 방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귀에 거슬린 부분이 이 사이드미러 이쪽에서 약간의 풍절음이 들려와요. 이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간 사이드미러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현재 패들 시프트는 없는데 수동 모드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단이고 얘가 한 2500rpm 정도까지는 4기통에 이렇게 달달거림은 거의 들리진 않는데요, 2500rpm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는 4기통이야 뭐 이런 느낌 좀 드네요. 자신 있는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낮은 RPM에서 변속을 계속 해보는데도 변속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뭐 더블 클러치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딘 면이 없지 않지만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오토매틱 미션 치고는 상당히 빠른 변속을 갖고 있습니다. 변속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충격도 거의 없고요. 갑자기 변속기 하니까 예전에 Y3 소나타까지, 그러니까 그 전이죠, 미쓰비시에서 처음에 가져왔을 때 뉴 그랜저하고 구형 소나타가 사실은 트랜스미션이 거의 대부분의 차가 다 고장이 났었죠. 대부분의 그때 차들이 트랜스미션 전체 수리를 다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게 1990년대 초중반,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차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에어컨과 히팅 부분인데요, 에어컨은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에어컨이 바로 찬바람이 나오게 돼서 더운 여름에 타도 잠깐의 환기가 있고 나면 금방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좀 더디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에어컨과 히팅 기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이번에 M850i 시승할 때 여러분께 그 비행기 날려드렸던 그 비행기 시끄럽다고 한 데 있잖아요. 예, 이쪽이 그 공항이에요. 주행할 때는 이게 사실은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간 차도 아니고 차고 높이 조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주행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요. 노면 충격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차가 출렁거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또 새삼 텔룰라이드 이후로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께 어떤 한국에서 생산된 차와 미국에 생산된 차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한국차 매력에 좀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곧 머지않아서 한국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핸들도 너무나 편안하고요. 핸들이 한 0.5파이 정도가 작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게감이 너무 딱딱해서 힘든 것도 없고, 특히 주차할 때 너무 편하게 부드러운 핸들의 움직임을 보여줘서 아주 편안한 차로 느껴져요. 장거리를 가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고 아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트렁크 사이즈도 어마어마해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좀 실용적인 차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를 확실히 타보니까 바로 느낄 수가 있네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기아의 그 소울이라는 차는 엄청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면이나 차의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소울을 한번 시승을 해볼 예정인데, 인기 있는 차종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회사의 차가 이미지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차는 워런티가 상당히 좋은 되게 실용적인 차 느낌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드라이빙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차라서 제가 특별히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한국에는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2400cc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엔진이 다름으로써의 출력과 차의 움직임의 느낌을 좀 알아보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엔진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크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된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차가 어떻게 다르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 많이 없는 차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캐나다,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의 가장 많이 팔리는 옵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 모델을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도 했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좋네, 이건 별로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을 꼭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나마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